소개받은 라이테크 시스템의 신재용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드릴 거는 iConstruct의 주요 기능을 시연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나비 수업을 시행하시면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들을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iConstruct를 설치하고 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iConstruct 실행 창이 이제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활성화된 창을 적당한 위치에 위치를 했어요. 보시면 스탠다드 툴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인 도구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제너럴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여러 설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표준 도구라고 해서 우리가 나비스웍스를 쓰면서 좀 불편했던 그런 기능들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아니면 나비스웍스에서는 미처 없던 기능들이라도 그런 걸 이제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 옵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세팅하는 화면이 여기 General Configuration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세팅을 해놓으면 그거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의 다른 PC에서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그런 기능들이 여기에 하단에 보이는 프로파일 매니저라는 걸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데모를 위해서 제가 저장해 놨던 것을 불러오겠습니다. 마지막 3번 프로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프로파일을 불러오는 순간 보시면 기본 표준 도구랑 일반 설정 외에 많이 이렇게 명령어들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명령어들이 이런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 명령어들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요. 맨 처음에 이제 소개드릴 기능은 Reconstruct라는 기능입니다. 발음이 좀 시원찮은데 재구성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흔히 나비스웍스의 선택 트리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친별, 유형별 이런 분류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거를 설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계 설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스템 타입별로 보고자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표준 선택 트리의 구조를 바꾸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Reconstruct 명령어입니다. 자, 여기서 기계 모델을 선택을 하고요. Reconstruct 명령을 주면은 어떤 파일로 저장할 건지 이제 물어보고요. 기본적인 파일 네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게 이제 필요로 해지는 시점이,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 모델에서도 보면은 덕트랑 디퓨저랑 그 선택 트리에서 레벨이 서로 달라요. 이 레벨이 다르다는 것은 이거를 정보화 하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동일한 레벨로 다 맞춘다든가, 아니면 IFC 파일처럼 이렇게 불러왔는데 저 앞에 있는 선택 트리의 구조가 우리가 원하는 구조가 아닐 때 재배치를 하고자 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 얘가 딱 끝나줘야 되는데 약간 더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환이 다 되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장한 LWD 파일입니다. 파일을 열어서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조가 시스템 타입별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선택 트리의 세팅은 스탠다드입니다. 저 스탠다드 세팅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스템 타입별로 재구성화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iConstruct라는 소프트웨어가 나비스웍스 하단에 있는 정보까지 끌어와서 재구성을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모델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리컨스트럭트 하기 전 이제 기계 모델인데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층별, 유형별 어떤 그런 분류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소개드릴 iConstruct의 기능은 나비스웍스에서 저 모델을 봤을 때 담고 있는 정보들이 저기 우측에 있는 저 프로퍼티 이 속성 창에 여러 탭들의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내가 원하는 정보를 모아서 사용자 정의 탭에 넣고 그 탭에 있는 정보를 자유롭게 가공하는 그런 기능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계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보시면 인티그레이터 매핑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수행을 하면 사용자 정의 탭으로 제가 지정한 게 iConstruct 데이터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iConstruct 데이터라는 탭에 뭐 요소의 ID, 요소의 이름, 시스템 네임, 그다음에 길이 이런 정보들을 쓰게끔 한 그런 명령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버프를 한번 선택을 해보면요. 네. 해보면 iConstruct 데이터라는 사용자 정의 탭에 아이디와 이름, 길이, 시스템 이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이런 나비스웍스에서 이런 작업을 하려면 사용자 정의 탭을 만들고 저런 데이터를 엑셀과 연동해서 집어넣고 한 그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주 편리하게 순식간에 그걸 이제 처리해주는 어떤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저는 여기다가 이제 단가라는 걸 넣고 싶습니다. 저는 항목들에 단가라는 걸 넣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만 이렇게 핸들링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에 append 데이터라는 것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계 모델을 선택하고요. append 데이터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그 기계 모델을 다 열어서 각 그 사용자 정의 탭에 단가라는 그런 항목들을 쭉 추가를 해줍니다. 한번 항목을 선택해서 보시면 여기에 단가가 0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겠죠. 어떻게 해서 단가 0이 들어가 있냐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제너럴 컨피규레이션 쪽에 append 데이터에 보시면 이런 세팅을 미리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iConstruct 데이터의 단가 항목에다가 0원이라고 넣자 하는 세팅을 해놨다가 적용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돼서 많은 일들을 이제 할 수 있는데요. 하나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걸 몇 가지 더 보여드리면요. 시스템 이름이 지금 보시면 Mechanical Supply Air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이라는 걸 좀 빼고 싶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기계 모델을 선택해서 스탠다드 도구에서 Find and Replace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이제 대체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Replace 기능을 누르면 지금 iConstruct 데이터라는 탭에 시스템 이름을 찾아서 그 값이 에어1인 걸 찾아서 에어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스템 이름이 메카니컬 서플라이 에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어 1인데 에어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글자가 작아서 뒤에서는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게 그 대부분의 빔툴이 모델을 다루다 보니까 해상도가 높아가지고 글자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리턴 에어 쪽에도 그 find and replace가 적용돼서 이 에어 1이 에어로 바꾼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사용자 정의 탭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다 채워졌을 때 그 데이터를 바깥으로 이제 내보낼 수가 있겠죠. 흔히 이제 보통 엑셀로 내보내는데요. 여기서는 덕트에 해당하는 모델을 선택해서 내보내겠습니다. 이런 내보내기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항상 세팅된 대로 이제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덕트에 있는 사용자 정의 탭에 아까 우리가 불러왔던 5가지의 그 항목에 대한 정보들이 엑셀로 이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보내는 게 사용자 정의 탭에 있는 것만 내보내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탭에 있는 모든 정보를 이런 식으로 내보낼 수 있다 하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서 저는 사용자 정의 탭에 있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중복된 항목을 제거를 하고 보면은 아까 우리가 서플라이어랑 리턴에어 2가지만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2가지 시스템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 이렇게 엑셀 데이터가 있는데 이 엑셀 데이터하고 나리스하고 연결을 해서 여기에 있는 단가를 또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서플라이 에어가 65,000원이고요. 리턴 에어가 만약에 6만원이라고 하면 연결 고리는 시스템 이름이 서플라이 에어냐 리턴 에어냐 하는 것만 체크한 다음에 저 단가를 부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름은 항목의 이름이 시스템 이름이고요. 그리고 항목의 단가가 단가가 단가인 이런 걸 찾아가지고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네, 데이터 링크라는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단가를 업데이트할 모델 객체를 쭉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미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선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링크라는 명령을 써서 방금 엑셀 파일에 있는 거를 나리스 모델에 반영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서플라이 에어일 경우에는 65,000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리턴 에어일 경우에는 6만원이 반영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사용자 정의 탭이라는 걸 활용해서 기존에 담고 있는 정보들을 사용자 정의 탭으로 모으고 필요한 건 더 추가를 하고 또 필요하면 그걸 찾아서 수정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엑셀과 연계해서 아니면 악세스라든가 SQL DB라든가 연결을 해서 관련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나리스로 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 iConstruct는 상당히 그걸 편리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 이제 이런 정보들이 사용자 정의 탭에 들어있는데요. 이 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스탠다드 툴에 보시면 iConstruct 네, iConstruct property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하면은 그 사용자 정의 탭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별도의 창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그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잠깐 제가 소개한 것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네, 여러 iConstruct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프로파일 매니저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세팅한 명령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리컨스트럭트 가지고 좌측에 있는 것처럼 선택 트리에 있는 구조를 우리 마음대로 수정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티그레이터 가지고 사용자 정의 탭에 원하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어펜드 데이터로 데이터를 추가하고 파일 앤 리플레이스로 찾고 교체하고요. 프로퍼티로 보여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포트 데이터로 선택한 모델에 있는 정보를 외부로 내보내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그 외부 데이터랑 모델이랑 연결해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김용록 팀장님이 설명해 준 내용에도 있었듯이 오디시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오디시라는 거는 내가 선택한 이 모델에 사전 정의된 검색 세트를 적용해서 그 검색 세트의 논리를 벗어나는 애를 쉽게 이제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디시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미리 정의된 관측점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보시면 오디 해가지고 시스템 타입으로 해서 관측점이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선택 세트도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시스템들을 보시면 제대로 정의가 됐구나. 얘는 리턴 에어로 정의된 시스템이고 얘는 서플라이 에어로 정의된 시스템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콜드워터 쪽에 이 1, 2층에 있는 부분이 끊겼습니다. 저쪽은 뭔가 시스템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보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 툴은 화장실이라는 어떤 그 존이 있으면 우리 레빗에서 보면 그런 룸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룸들 안에 이런 게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걸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굳이 레빗에서 만든 존이 아니고 캐드에서 만든 존이라 하더라도 그런 존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화장실에 포함된 모델 객체가 어떤 건지를 한번 체크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있는 기존에 이제 큐포트 만들어 놓은 것들을 관측점 만들어 놓은 것들을 뷰 리포트로 내보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객체를 선택했을 때 그 객체의 무게 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치수로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마 플랜트 쪽에서는 이런 철골 구조물이 있을 때, 철골 모듈이 있을 때 이런 무게 중심을 찾는 게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어떤 프로젝트 상태에 대해서 이 철골 부재가 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상태들을 칼라 값으로 해서 그 칼라 매핑을 할 수 있는 칼라 코드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간섭 관리자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섭 관리자 기능은 그 iConstruct가 나이스업 애드인이기 때문에 나이스업 매니지, 시뮬레이터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매니지에만 간섭 체크 기능이 들어있죠. 그래서 iConstruct의 간섭 관리자 기능도 나이스업 매니지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저기 칼씨가 주신 샘플, 병원 샘플인데요. 여기서 크래시 쪽에 보시면 미리 설정해놓은 구조물과 H백 간의 간섭 테스트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432개의 간섭이 있다고 나오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나비수업 고유의 기능이고요. 그리고 나서 iConstruct의 크래시 매니저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크래시 매니저에서 관리할 그 간섭 테스트를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432개의 간섭이 전부 이쪽으로 로드가 될 거고요. 로드된 이 간섭 결과들에 대해서
보시면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상단에 있는 이 부분들이 이 간섭 A와 간섭 B에 해당되는 그 객체, 모델 객체의 속성 정보들이 위에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별로 소트를 해볼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강점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우측 버튼을 눌러서 컬럼 추저로 해당되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컬럼의 목록을 볼 수가 있겠고요. 맨 하단 내려가면은 그리드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리드 레벨을 넣으면 층별로 간섭을 소트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CR2가 이제 간섭 2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객체 2번. 시스템 타입 네임별로 소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중간에 있는 것들을 숨길 수도 있겠고요. 하면은 지금 시스템 네임별로 이렇게 소트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다시 그룹으로 묶는 것까지 이제 가능합니다. 네. 하고 나면은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그룹으로 그룹핑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는 여기 클래스 나이스웍에 간섭 체크해서 보시면 보시다시피 여기에 7개의 그룹으로 묶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강력한 기능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간섭 체크한 거에 그 결과에 간섭 스피어를 생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간섭에 이런 식으로 저 부위가 간섭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하는 표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간섭 리포트를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리포트를 생성하는 방법도 상당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거의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앞에 있는 두 개만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소개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평면 인면상에서 어느 부위에 그 간섭이 있는지 아니면 그 간섭되는 뷰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식의 간단한 표준 구성된 리포트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거의 자유자재로 편집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픈 파일이라고 해서 해당 객체를 선택을 했을 때 그 객체랑 연결된 도면들을 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데모에 나왔던 그 모델입니다. 모델을 한번 눌러서 보면은 안에 스탠다드 데이터라는 사용자 정의 탭이 있고요. 이 탭 안에 해당된 정보를 아까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넣은 정보들 중에는 GA 도면은 뭐고, P&I 도면은 뭐고, 뭐 드로잉 도면은 뭐고, 도면 번호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랑 내가 내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담고 있는 그 도면이 있는 그 폴더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 객체랑 연결된 도면을 열어주는 그런 기능이 오픈 파일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픈 파일 하셔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하면은 지금 있는 도면이 PDF 형식인데 이제 그 PDF를 블루빔으로 열게끔 되어 있어서 블루빔이 구동되면서 해당되는 도면이 열리고요. 아니면 해당되는 GA 도면이 열린다든가 아니면 P&ID 도면이 열린다든가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의 넘버를 확인해 보시면 이 도면의 넘버가
나비스웍스 이 속성에 있는 도면 번호랑 같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모델 컴페어라는 기능이 있고요. 아주 마음에 드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DWG로 내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나비스웍스 모델을 DWG의 3D 메쉬라든가 3D 솔리드로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아주 강력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주 마음에 드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IFC로 내보낼 수가 있고요. IFC 2/3이나 4 다 지원 가능하고요. DWFX 원래 되는 거지만 더 쉽게 편리하게 내보낼 수 있고요. BCF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테크나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솔리브리 소프트웨어에 있는 프로그램들하고 나비스웍의 관측점을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협력업체랑 같이 일을 한다면 서로 더 쉽게 모델 수정을 이제 의뢰하고 의뢰받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드라고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딱 한꺼번에 터트려서 해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모델을 안을 보고 싶은데 답답하잖아요. 단면 자르고 이렇게 하기가. 그때 이런 기능을 쓰면 되게 편리하게 속을 구경하실 수도 있고요. 디멘션 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각도를 큐포인트를 막 움직이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안 사라지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 선택한 다음에 이거 전부 다 최적화하게 해줘 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뭐 사소한 거긴 하지만 아주 유용한 그런 기능이고요. 요거는 무게 중심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Select Similar라고 해가지고 선택을 아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세팅을 하나 해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주별로 선택하는 거 하나 있고요. 층별로 선택하는 게 있다 그러면 범주 선택한 다음에 층별로 선택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쉽게 그 층을 딱 골라낼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여러 방향으로 이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QA 뷰라고 해서 이제 뷰포인트를 아주 표준적인 그런 뷰포인트를 생성할 수도 있겠고요. 그 밖에 뭐 QR코드 리더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관측점을 QR코드로 내보낸 다음에 이 태블릿을 들고 나와서 찍으면 해당 관측점을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뭐 아주 신선한 발상이었는데, 예. 그리고 레이저 폰트 크리에이터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해당되는 좌표를 광파육 찍을 때 찍어야 되는 좌표 값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주 좋은 어떤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뺏었네요.